네, 라그랑지안 포멀리즘과 변분법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이 라그랑지안 역학을 처음 공부할 때 생겼던 질문들인데, 먼저 이 변분법에서 요 미분기호랑 변분기호가 이렇게 커뮤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왜 시간 대칭성이 라그랑지안이 시간에 대한 익스플리시티한 표현을 갖지 않는가, 그리고 왜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이 이 임의의 프로팔셋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제너럴라이즈가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는 했었습니다. 뉴턴 역학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은 뭐 다 알다시피 F는 ma이고 여기는 힘이고 여기는 이제 가속도가 되는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한다면 좌변은 이렇게 포텐셜의 그라디언트를 취한 값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ijk가 시간에 대한 도함수를 갖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했다는 점을,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밀토니안의 원리를 볼 건데, 이거는 포텐셜이, 우주의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각 점마다 포텐셜 필드, 스칼라한 필드 값이 다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궤적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궤적을 엄밀히 말하면 궤적이라서 트레젝토리라 적었는데, 궤적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궤적은 무엇이냐? 이 액션을 최소화하는 궤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액션은 이 궤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고, 이는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흔히 운동량에서 포텐셜을 꼭 빼야 되는 값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속도항이라든지 시간항이 없는 경우에 너무 자명하게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만약에 속도항이 있는, 예를 들어 마그네틱 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라그랑지안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외부에서 막 흔들면은 시간의 포텐셜이 의존할 수 있겠죠. 그런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라그랑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해밀토니안 법칙은 너무 이 자체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분꼴이어서 바로 쓰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를 조금 가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역학을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과 사실 같은 거다라는 부분을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R1이라는 기호를 써서 물체의 실제 움직임,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이 결정한 물체의 궤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R2T라는 기호를 써서 여기서 만약에 벗어난 궤적의 위치를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T를 하나를 고정할 경우, T를 하나 고정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이 결정한 궤적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벗어난 궤적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액션의 변화, 이 두 궤적에 의한 액션의 차이는 이 적분의 차이겠죠. 적분의 차이인데, 이 적분을 결국에 뭐 시그마로 이해를 하면 이 라그랑지안을 이 궤적에 대해서 시간 적분을 쫙 한 거고,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을 이 궤적에 대해 시간 적분을 쫙 한 거를 뺀 거죠. 근데 그거는 이 각각의 C에 대해서 이 차들을 전부 더한 거랑 다 같을 것입니다. 그게 적분의 선형성이라고 이해를 줬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식이 나와서 이 라그랑지안의 차이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 안에는 결국에 시간에 대한 임플리시트리한 그 t가 결국에 t로 연결되는 그런 함수겠죠. 이 두 함수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변분이 얘기하는 바는. 그랬을 때 이 차는 라그랑지안의 어떤 시간 t에서의 차인데, 그 라그랑지안이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x랑 y랑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x랑 x 프라임, y랑 y 프라임이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하는 항이 이 항들이고, 이 항들은 그걸 선형 근사적으로 이제 가중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테일러 전개를 뭐 한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고, 사실은 여기서 델타 x랑 델타 x 프라임이 관계가 없는 식이라는 것처럼 테일러 전개를 했지만, 그냥 임의의 변수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 x랑 x 프라임은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서로 미분 관계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처음에도 나타냈지만
이 변분기호랑 이 시간 미분이 커뮤트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시간 t가 주어졌을 때 두 다른 궤적 사이에 두 궤적의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속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t가 주어졌을 때 속도의 차이고 이 속도의 차이인데 미분의 사정성에 의해 이렇게 묶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은 뭐지? x 값의 차이죠. x 그러니까 한 시가 t가 정해졌을 때 둘이 다른 궤적이니까 다른 위치에 있을 텐데 그 둘의 x의 차이 그게 곧 델타 x죠. 그래서 요런 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식이 저는 처음에는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 각각 이 델타 x 프라임 그리고 델타 x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자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걸 by parts 부분적 분할한 다음에 뭐 엔드포인트 컨디션을 쓰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엔드포인트 컨디션은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처음 이해할 때 어려움이 없어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항으로 묶이는데 이게 우리가 임의로 흔들어도 0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근처에 있는 다른 궤적으로 우리가 차이를 줘도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임의로 흔든다는 게 델타 x, 델타 y를 임의로 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궤적을 임의로 흔든다. 시간 t가 있을 때 조금 다른 x에 있고 조금 다른 y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임의로 흔들어도 0이 되려면 얘가 다 임의의 값이라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이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전부 0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궤적은 요 항이 전부 0이죠. 임의의 델타 x, 델타 y에 대해서. 그래서 임의의 델타 x, 델타 y에 대해서 쭉쭉 식을 올라가 보면 델타 s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러 라그랑지안을 만족하는 애는 사실 이 해밀토니안 프린시플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액션을 어떤 극값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해밀토니안의 원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해밀토니안 프린시플이 조금 더 쓰기 편한 식으로 나타낸 게 이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봐야 될 건 이 뉴턴 방정식이랑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야겠죠.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라그랑지안을 T-V다라고 예측샷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을 넣고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뉴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밀토니안 원리랑 오일러 방정식이랑 같죠? 그리고 오일러 방정식이랑 뉴턴 방정식이랑 같은 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밀토니안 원리랑 뉴턴 방정식이랑 둘이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XYZ 좌표계를 이용했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용을 했지만 사실 XYZ 좌표계가 아니어도 해밀토니안 원리랑 뉴턴 방정식이 같습니다 라고 책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서 한 번 더 이걸 설명을 재차 드리면 사실 이 해밀토니안 원리에는 이 물체의 궤적이 들어가 있지 x, y, g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원리를 만족하는 물체의 이 RT는 액션을 최소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 궤적은 해밀토니안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좌표계를 쓰던지 간에 이 결정된 이 RT는 이 액션을 최소로 만드는 값인 그런 궤적인 거죠. 해밀토니안 프린시플은 결국 이 액션이 최소가 된다는 건데 이 액션은 제가 여기도 기호에도 힌트가 나와 있죠. 이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x, y, g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궤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액션이 결정되는 겁니다. 라그랑지안도 궤적에 의해 쓰여 있고 시간 적분도 코디네이트랑 좌표계랑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밀토니안 원리가 갖다주는 이 궤적은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계를 쓰던지 간에 뭐 좌표계 서로 무한히 많은 좌표계가 있을 텐데 이들이 전부 같은 궤적을 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당연히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도 있을 텐데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뉴턴 방정식이랑 같은 궤적을 주고 얘랑 같고 전부 다 같은 그냥 어떤 좌표계를 선택해도
전부 다 같은 그런 궤도를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턴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오로지 위치 혹은 트래젝토리에 대한 그런 정보만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밀토니안 원리도 오로지 이 트래젝토리 혹은 이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만 이 액션을 최소화하는 이 포지션이다, 이런 식으로 오로지 R에 대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반면 오일러 라그랑지아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빌렸다고 해도 이 둘은 서로 결국 같은 내용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이 둘이 같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저희는 빌려서 둘이 같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 둘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어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면 이 뉴턴 방정식은 복잡하게 바뀌지만 이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어도 식의 모양이 똑같더라 하는 걸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뉴턴 방정식이나 혹은 해밀토니안 원리에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빌려서 이 둘이 같음을 보인 거지만, 사실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더라도 이 둘은 일반적으로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라그랑지안을 그냥 임의의 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퍼 셋, 그러니까 Q, 뭐 R 세타 파이도 될 수 있고 실린더리얼 코디네이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Q로 적는다면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변분법으로 변분 그 델타 액션이 0이 돼야 된다 하면은 이런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다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굳이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식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퍼 셋, 즉 어떤 한 점을 좌표 3개로 기술할 수 있는 걸 저희는 이제 프로퍼 셋이라고 하잖아요. 고전역학에서 이걸 프로퍼 셋이라고 배웠을 텐데, 요 프로퍼 셋이라는 건 결국에 x랑 이 q랑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q를 qx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고, q를 x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이 x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것과 이 first term과 second term을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항이 날아가죠. 그 계산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항과 요 항만이 남는데, 잘 보면 또 라운드 q 라운드 x가 라운드 q 프라임 라운드 x 프라임이랑 같게 됩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날아가서 저희가 찾고자 했던 그 일반적인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라그랑지안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이 같은 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이 너무 예쁜 형태인 거야. 여기서 어떤 1대1 대응인 다른 함수로 이걸 치환을 해도 같은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 좌표계라는 프레임을 얽매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 형식이 인베리언트하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성질은 뉴턴 역학이랑은 정반대죠. 뉴턴 역학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만 식이 예쁘게 표현이 됐고, 뭐 실린더리컬만 가도 굉장히 복잡하고 코리올리 텀도 나오고 그리고 센트리피규럴한 텀도 나오고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이 요 일반화가 더 쉬워진다는 거는 이 라그랑지안 역학이 뉴턴 역학에 보다 더 쉽게 더 좋은 장점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라그랑지안이라는 값 자체가 스칼라니까 벡터 방정식인 뉴턴 방정식보다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